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또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이건 몰랐네, 드디어 기술 중심의 방향으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랜만에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내가 바라던 방향, 내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하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뉴스, 소식, 공지가 떠서 형들과 공유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 여기 썸네일에서 힌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보면은 뭐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금 그림화 시켰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표현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뭐지? 요거는 스텔라 루멘의 아이콘이지.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그렸고, 요게 로켓가 이제 발사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술 중심의 방향으로 하늘로 치솟아라, 가치도 치솟아라 라는 마음에서 요런 썸네일을 한번 그려봤어. 자, 그래서 원문은 우리 파이코인 앱에서 공지사항으로 떠있고, mine.pi.com 파이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블로그 형태로 글이 올라왔지.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이고, 파이가 리눅스 노드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또 하나 소로반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업데이트 내용이 올라와서 그걸 한번 같이 볼게. 자, 파이 노드 리눅스 지원, 리눅스 노드 출시 소식. 파이 생태계에서 리눅스용 노드 버전을 드디어 내놨어. 노드는 파이의 분산 인프라를 지탱하는 핵심이라서 맥이랑 윈도우즈만 지원하던 것에서 리눅스도 지원하게 된 건 네트워크의 강인성과 적응력을 키우는 중요한 변화야. 거래소 같은 파트너들이 이미 자기들만의 리눅스 기반 노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공식 리눅스 노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표준화된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나 직접 업데이트 관리가 가능해졌지. 훨씬 편안해졌겠지. 자,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이 업데이트가 바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파이노드가 리눅스 OS를 지원한다고 해서 리눅스가 뭐지 하는 형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안 해본 형들이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숨겨져 있는 이 업데이트에 숨겨진 우리에게, 파이오니어 형들에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뭔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 자, 그래서 바로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아.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오래 요청해온 기능이라서 환영받을만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개발자나 기술에 능한 사람들, 얘기하지, 기술에 능한 사람들, 오픈소스 기반으로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열리는 거라고 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몰랐던 거야. 솔직히 나는 나도 다른 파이코인을 채굴하면서 동시에 왜냐면 파이코인 채굴할 때 컴퓨터 리소스 점유율이 자원을 많이 할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도 함께 동시에 돌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도랑치고 가지잡고 뭐 마당 쓰고 동전 주고 그런 식으로 파이 노드를 돌리면서 다른 또 채굴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른 채굴은 리눅스로 돌려야지 최적화돼 있어서 내가 동시에 못 돌렸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파이도 빨리 리눅스 버전이 좀 나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우리 개인 파이니어들한테 리눅스 버전이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이걸 봐야 돼. 전 세계 서버 시장의 OS 점유율을 봐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컴퓨터에 관심 없거나 테크에 관심 없거나 프로그래머가 아닌 형들은 리눅스가 뭔지조차 몰라. 하지만 내가 알려줄게. 자, 웹서버 기준으로 보면 리눅스는 또는 유닉스 계열이 대략 77% 서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체 서버에, 우리는 지금 윈도우밖에 거의 못하잖아. 그리고 iOS, 애플의 iOS도 일부 사용하고, 하지만 리눅스는 뭐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거고, 유닉스 계열도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거야. 하지만 이거 리눅스나 유닉스는 프로그래머밍 한 형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고 굉장히 필요한 OS다, 환경이다. 자, 근데 이게 서버 시장에서 대략 77%의 서버들이 리눅스를 써, 리눅스를. 자, 그런데 윈도우즈 서버는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눅스가 더 우세해서 공공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경우 80% 이상이 리눅스 기반이야지. 그래서 슈퍼컴퓨터 시장에서는 리눅스가 100%를 차지한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PC, 윈도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뭐 70%, 80%, 90% 이상일 수도 있고. 자, 핸드폰은 iOS, 애플 iOS 한 20%,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거의 한 80% 정도 되지. 자, 근데 리눅스, 유닉스 얘기는 안 나오잖아, 그지? 구글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계열이야, 리눅스 계열. 자, 이제 감이 오지.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80% 이상이 갤럭시류는 다 안드로이드 쓰잖아. 그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계열이다. 그리고 서버 시장에서도 80%, 90%가 다 리눅스를 쓴다. 자, 그러면 기업은 왜 서버에 리눅스를 선호할까라는 질문이 오겠지. 가장 중요하지. 자, 비용이 거의 없어서 그래. 리눅스는 오픈소스라서 라이선스비도 안 내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어. 윈도우즈라는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 이게 뭐 말이냐면, 안드로이드 위에 스마트폰 있지. 삼성이, 구글이 같이 배포하는 거 이외에 리눅스가 오픈소스라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어. 그게 최대한 장점이라는 거지. 윈도우즈나 애플은 뭐야? iOS는 사야 된다고, OS를. 근데 리눅스는 사는 게 아니야. 오픈소스야. 자, 보안도 튼튼해. 오픈소스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다 까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보안에 취약해, 고쳐야 돼 하면 고치고. 그게 대응이 굉장히 빨라서 보안에 굉장히 튼튼하다. 커뮤니티에서 계속 취약점 공개하고 수정하니까 패치도 빠르고 권한 구조도 탄탄해서 윈도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가 받지. 자,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로워. 커스터마이징 아까 얘기했지?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 마우스 움직이는데, 윈도우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더블 클릭이 너무 힘들어. 이거 3클릭으로 원 클릭으로 바꿔 위해서 하면 윈도우즈는 못 바꿔 우리가. 근데 하지만 리눅스는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뭐 형이 만약에 개발자라면 C나 C++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면 리눅스 OS, 우리가 쓰는 OS를 고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과 확장성도 좋다라고 하고,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 전 세계 개발자들이 OS 개선에 참여하고 있지. 오픈소스라서 가능해.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신뢰성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지. 자,
정리하자면 서버 시장에서 리눅스가 대세인 이유는 낮은 비용, 높은 보안, 뛰어난 커스터마이징, 안정성 풍부한 커뮤니티, 클라우드 슈퍼컴퓨터 최적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한꺼번에 가졌기 때문이야. 반면에 윈도우 서버는 익숙한 UI나 일부 기업 환경에서 호환성 덕분에 여전히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대세는 이미 리눅스라고 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파이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리눅스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인데 서버를 돌리고 있어,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 혹은 뭐 거래소, 중앙거래소가 거래소 화면을 돌릴 때 서버를 돌릴 거 아니야. 거래소 자체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버에서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윈도우즈를 깔아야겠다. 근데 윈도우즈가 안 되잖아, 그지? 거의 다 대부분 리눅스로 깔려있다고. 비용 문제, 아까 얘기했지, 보안 문제, 그 다음에 뭐 호환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버 제품군에서는 리눅스를 거의 다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OKX에 파이코인이 등록돼 있잖아, 상장돼 있잖아. 그 OKX에서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 여태까지는 PC를 장만해서 윈도우즈를 깔고 돌려야 됐다. 근데 그렇게 안 하지, 당연히. 기업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서버는 리눅스야, 리눅스. 근데 이제 리눅스를 배포했다는 건 뭐야?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OKX도 파이 네트워크 노드를 돌리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뭐 리눅스에서 바로 설치를 하면 된다고, 그지? 이게 내가 원하던 방향이었는데, 이게 무슨 방향이었냐면 스텔라 루멘이랑 같은 방향이야. 스텔라 루멘은 여러 기업들의 노드 참여가 활발하다고. 지금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파이 네트워크는 그 슈퍼노드라 그러지. 그 합의 알고리즘을 돌리는 노드가 코어 팀에서만 한두 대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스텔라 루멘은 벌써 한 100몇 대가 넘어, 190대가 넘어. 기업 참여율도 엄청 높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커뮤니티 잡고 있지 말고 파이니어 형들 더 끌어모아, 사람 더 끌어모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은 다 끌어모았으니 파이니어 형들 엄청 열정적이잖아, 우리. 파이코인 진짜 미치잖아, 좋잖아, 그지?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잖아, 10년 이상, 그지? 그러면 이제는 기술을 봐야 돼. 기술. 파이코인이 기술의 방향을 찾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기사로서 이제 파이코인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가는구나, 혹은 뭐 이미 파이코어 팀이 이걸 생각했었겠지. 근데 이제야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사를 내는구나, 공기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번 리눅스 버전의 파이 노드를 배포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기업 참여를 더 높이고 기술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는 생각해. 자, 또 한 번, 리눅스 버전의 파이 노드를 배포한 것과 더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다고 다시 한번 난 너무 좋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공지가 떴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던 방향이랑 똑같아. 나는 평소에 계속 얘기했어. 파이코인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생태계는 됐다. 사용자 이렇게 많잖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열성 팬들을 가진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냐고. 없어. 파이코인이가 유일무이해. 하지만 내가 아쉬운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술적인 부분을 더 오픈하고 더 개발시켜서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텔라 재단과의 협업도 얘기를 했고, 뭐 코어 팀에서 메인넷 블록체인에 대한 소스코드 오픈, 그다음에 뭐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업데이트 뭐냐면 블록체인 프로토콜 23으로 업데이트야. 자, 다그월 프로토콜 버전 23 업그레이드는 리눅스 노드 출시랑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를 프로토콜 버전 19에서 23으로 올리는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고 해. 그러면서 이 프로토콜은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에서 파이가 커스텀한 형태야. 새로운 기능과 제어 능력을 담고 주요 파트너가 커뮤니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도 같이 안내하고 있지.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 파이가 커스터마이징한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일정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은 뭘 얘기했냐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결국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 파이코인 요 혈통이 비슷한 요 세 개의 가치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 파이 코어 팀이 이렇게 공지사항에 써 있잖아.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의 파이가 커스터마이징한 거야. 즉 백서에서도 파이코인 백서에서도 얘기했듯이, 파이코인 블록체인 메인넷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의 SCP,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좋아. 왜냐면은 스텔라 루멘이 좋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이코어 팀이 여태까지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붙여넣기 한 소스코드 파일을 오픈을 안 했어. 스텔라 루멘 오픈돼 있어. 형들 지금 기터브에 가면 스텔라 루멘의 코어, 블록체인 메인넷 코어 소스코드를 볼 수 있어. 하지만 파이코인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야. 못 믿겠어. 야, 니네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예전에 뭐 동영상으로도 유튜브로도 한번 보여줬는데, 결국은 자판기에서 내가 자판기 커피로 스타벅스 커피를 뽑을 수 있대. 그래서 스타벅스 버튼을 누르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나와. 근데 실제로 이게 스타벅스 커피인지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제조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즉 자판기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스타벅스 커피인지, 얘네들이 안쪽에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커피를 타고 있는지, 기계로 타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오픈소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아직 파이코인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 향후에는 그렇게 오픈소스 코드로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 메인넷의 코어 소스를 스텔라 루멘처럼 오픈소스화 하기를 바래. 기터브에 다 공개를 하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형태의 블록체인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해. 그래서 나는 한 10년 이상 들고 있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밑으로 쭉 내릴게. 그래서 뭐 요 일정도 다 나와 있어. 테스트넷 1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넷 2, 메인넷까지 다 순차적으로 23 프로토콜로 바꾼다는 거지. 자, 근데 이 23 프로토콜이 뭐냐? 여기 있지. 스텔라 루멘 리소로반 23.0.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텔라 루멘 역시 프로토콜 23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토콜 20번, 버전 20번부터 소로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업데이트하고 21, 22, 23 버전까지 왔어. 그래서 테스트넷은 이미 7월에 활성화되었고, 메인넷 투입 일정은 금년 9월 3일. 지금 8월 말이잖아. 다음 달에 스텔라 루멘도 소로반으로 넘어간다고. 근데 이 소로반이라는 이 프로토콜이 뭐냐? 프로토콜 23이 뭐냐? 소로반, 스텔라 역시 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버전이야. 즉 여태까지는 파이코인은 디앱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면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파이소라든가 뭐 그런 파이 관련된 앱은 뭐냐? 그냥 유틸리티 앱이야. 즉 파이코인의 이름을 붙이고 파이코인과 관련된 그냥 생태계 앱이었던 거지. 실제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D앱,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탈중앙화 앱이 아니었다고. 만들 수 없었어.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로반 프로토콜 23, 스텔라 프로토콜 23을 파이에도 적용한다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스텔라도 지금 페이팔이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루멘 위에서 배포한다고 하지. 자, 이게 뭐냐면 스텔라 루멘이 그만큼 오픈 소스화 돼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스텔라 재단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기술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개하니까 이런 페이팔 같은 회사들이 붙는다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야. 더 큰 회사, 더 큰 업체와 글로벌한 회사들과 협력해서 같이 나가려면 오픈 소스화 해야 돼. 그게 미래다. 자, 그래서 뭐 관련해서 더 길게 내가 얘기를 좀 써놨는데 형들 와서 이거 소득주의 반말체를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한번 더 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래. 그러면 뭐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파이코인이 노드 실행 파일을 리눅스에서도 배포한다. 이거 엄청나게 크다. 기업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되는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즉 D앱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된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야. 기업 참여, 개발자 참여를 모두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맞는 방향이라고. 사용자는 다 찾았어. 전 세계 1억 명 이상 깔려있는 사용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만 더 집중하고 매진하면 돼.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래도록 파이코인을 들고 있으려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너 자신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 형이라고 형이 얘기를 했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파이코인 가치가 어떻게 될지 가격 전망하는 사람,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신도와도 못 맞춰. 하지만 바로 너 자신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파이코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나는 파이코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10년 동안 들고 있으란다 하면 예측이 좀 쉽겠지 미래가.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이니까 수고.